일상을 괴롭게 하는 만성 통증, 무작정 참으며 더 큰 병으로 키우고 있진 않으신가요? 서 있으면 무릎이 저리고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 보니 허리도 좀 땡기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서서 걷지를 잘 못했어요. 너무 아프니까네, 답답하니까네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다니 이제 효과가 없으니까네. 그래 한의원에도 가고 주사로 맞고 정형외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그래가 견인 따니는 그것도 해보고 한만 해봐도 소양이 없어. 통증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통증이 만성화되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죠. 겨울철이 되면 통증 환자분들이 증가하는데요. 그 이유는 차가워진 날씨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래서 사지 말단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서 통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시린 듯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또한 뿐만 아니라 차가워진 기온 때문에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서 더 경직되고 그래서 부상의 위험 또한 높아집니다. 통증을 임시로 차단하고 못 느끼는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계속 일을 하시다 보면 근육이나 인대는 계속 손상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양방과 한방을 결합하여서 보다 근본적으로 인대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몸을 보호하는 치료를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통증을 없애는 치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척추, 관절 통증 등 견디기 힘든 증상이 지속된다면 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손상된 조직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프롤로 치료와 침, 온열요법 등의 한방 치료를 병행하면 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양한방의 장점을 모아 환자의 증상을 회복시킨다.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 원장. 정확한 진단과 따뜻한 진료로 근본적으로 병을 치료한다. 의사 겸 한의사 강원범 원장. 스포츠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근골격계 손상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박희상 씨도 골프를 치다가 팔꿈치에 심한 통증이 생겼습니다. 팔꿈치 통증이 아팠고요. 테니스 엘보라서요. 그리고 이제 뭐 물건 같은 걸 짚는데도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골프를 칠 때도 그 통증이 있어가지고 거의 잘 못 칠 정도였습니다. 골프는 같은 스윙 동작이 반복되는데요. 공을 타격할 때마다 충격이 팔꿈치에 쌓이죠. 약한 부하일지라도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쌓이면 염증과 부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박 기장님은 외측 상과염으로 내원하셨고 골프 친 이후에 발생한 통증과 관절을 굽히고 필 때의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만졌을 때 인대 부착부에 통증을 호소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인대가 손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통증이 완화되지 않고 지속해서 팔꿈치의 바깥쪽에 생기면 테니스 엘보, 안쪽은 골프 엘보를 의심할 수 있는데요. 박희상 씨는 바깥쪽에 통증이 있는 테니스 엘보로 인대까지 손상된 상태였죠.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올려보실게요. 버티세요. 이렇게 누르는 힘 했을 때 여기 자극이 간다거나 아픈 게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쫙 벌려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 제가 눌러볼게요. 요 근육 누를 때 요까지 당기면서 아픈 게 있나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인대 손상 부위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그리고 여러 가지 재생될 수 있는 물질들을 섞은 프롤로 주사와 더불어서 본인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 치료를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소염, 진통제 등 다양한 주사 치료에도 효과가 없다면 PRP 주사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먼저 혈액을 뽑아 원심 분리기를 통해 혈소판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손상 부위에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는 혈소판 풍부 혈장을 주입해 인대와 힘줄 재생을 촉진합니다. 본인이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 풍부 혈장은 여러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 등이 있어 재생 기전을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본인 혈액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다른 약물보다 부작용이 훨씬 적습니다. 최근에는 초음파로 손상 부위를 보면서 정확하게 주사를 놓을 수 있는데요. 더 세심한 치료를 할 수 있어 효과도 좋아졌습니다. 신경 사이에도 들어가니까 혹시 찌릿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성장인자가 풍부한 혈소판이 세포 증식과 콜라겐 합성 등을 도와 조직의 재생을 유도합니다. 처음에 그 치료 받았을 때는 되게 아파서 팔을 쓰지도 못할 정도였는데 계속 받다 보니까 호전이 많이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고 나서도 바로 사용 가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손상된 인대와 힘줄 부위가 회복돼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한 달 반 정도의 치료를 시행한 결과 현재는 일상생활에 무리 없이 다 영위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없으시고 골프도 열심히 치면서 생활하시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현재 눌렀을 때 통증이나 근육의 저항 검사를 했을 때의 통증은 전혀 없는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테니스 엘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수입니다. 부상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프로폴 주사를 맞고 그 이후에는 되게 많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지속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도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어서 그게 좋았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지만 지나친 운동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통증이 있다면 잠시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최근 골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골프를 새로 시작한 이후로 어깨나 팔꿈치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고요. 등산이나 축구 같은 육체적인 활동을 하면서 뛰다가 무릎이나 허리, 발목 등을 다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충분히 몸을 움직여서 체온을 올리고 근육을 데우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동 강도를 본인의 체력에 맞게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탁소를 운영하며 구부정한 자세로 손빨래를 많이 했다는 김말순 씨. 젊은 시절의 고생 때문인지 허리가 굽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힘들었지요. 이래 잘 못 엎드려 가지고 엎드리고 이래가 욕조에 머리를 이래 대고 사오기로 이래 쏘니까 들고 이래가 건거에 감고 그랬어. 써가지고 일로 싱크대에 써가 일로 하든지 걸음을 이래 걸으면 허리가 너무 아파서 길에 가다가도 가로수로 붙잡고 좀 썩고 그 앉은 자리 있으면 좀 앉아 쉬다 가고 그래서 오래 못 걸었어요. 허리부터 다리 뒤쪽까지 이어지는 통증이 점차 심해졌는데요. 만성적인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죠. 통증 클리닉에도 가가지고 주사를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사를 맞으면 한 일주일 동안은 조금 용수래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그래서 너무 아프니까 답답하니까 자꾸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 한의원에도 가고 주사를 맞고 정형외과도 가고 신경외과도 가고 그래가 견인 다니기는 그것도 해보고 한번 해봐도 소용이 없어. 걷다가 쉬다가 걷다가 쉬다가를 반복하는 간헐적 파행이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많이 불편한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 다리가 땡겨서 걸을 때마다 힘든 신경학적 증상도 같이 동반하셨습니다.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 탈출증과 퇴행성 변화가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옆으로 휘는 척추 측만증과 뒤로 휘는 척추 후만증도 심했죠. 육안으로도 허리가 휘어 있는 게 보였는데요. 나이 때문에 최대한 보존적인 치료를 원했죠. 현대의학의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프롤로 치료와 함께 한방 치료를 받았습니다. 요새는 허리 숙일 때 아픈 거라든지 걸을 때 막 다리가 땡기고 아픈 거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목적지까지 잘 안 쓰고 그냥 바로 갑니다. 아유, 그래 한 번에 다 걸어서 가실 수 있네요. 아유, 좋아요. 이제 인대는 많이 보강이 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제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평지에서 걷기 운동, 그렇게 해서 좀 근육을 강화하고 인대가 더 단단해질수록 하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보강 프롤로 치료를 제가 조금 해드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한번 치료해 보겠습니다. 요추 전반에 걸쳐 협착증과 퇴행성 변화가 심하셨고 요추의 커브도 전만증이 아니라 후만증이 심하셨습니다. 좌우, 그다음 전후로 봤을 때도 측만증과 후만증이 있어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프롤로 주사 치료와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하였습니다. 프롤로 치료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등의 성장인자를 주사해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재생에 필요한 세포가 증식하며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치료 방법이죠. 신경 근처로 가서 신경 주변을 박리해주는 신경 프롤로 치료하고 있는데요. 신경 근처로 가면 좀 찌릿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확한 위치에 주사를 놓고 증상에 맞춰 적당한 자극을 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는 허리에 힘도 많이 생겼고 걷다가 쉬다가 걷다 쉬는 간헐적 포행도 많이 좋아지셔서 목적지까지 자기가 의도한 대로 걸어 다니는데 지장이 없다고 많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일상생활 하시거나 씻고 집안일 하시는데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침 치료로 근막의 유착을 풀고 뜸으로 주변부 온도를 높여 혈류순환에 도왔는데요. 양한방 통합 치료로 빠른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김장도 못 하겠다 이랬는데 김장도 해가지고 애들도 작은 한 통씩 다 줬어요. 치료하고는. 김장은 내가 집에서 배추를 절여가지고 그래 김장을 했어요. 그래 애들도 전 한 통씩 다 주고 그래가 지금은 내 보행을 마음대로 하니까 내 삶의 질이 영 좋아지고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 10년 전 무릎 연골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던 이봉녀 씨. 수술을 했지만 그 이후로 양쪽 무릎 모두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렸는데요. 서 있으면 무릎이 저리고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다리가 아프다 보니 허리도 좀 땡기는 것도 있었고 하여튼 서서 걷지를 잘 못했어요. 서 있는 것도 잘 힘들었고 걷기가 힘들었고 일상생활이 모두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거 계단 올라다니는 거.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이었습니다. 관절 연골이 점차 마모돼 쿠션 역할을 해야 하는 연골이 닳아 통증이 심했던 겁니다. 엑스레이를 같이 찍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무릎 연골이 정상에 비해서 거의 없는, 우리가 등급으로 따지자면 한 3등급에서 4등급인 충분히 정형외과나 이런 곳에서는 수술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정상 무릎과 비교해 연골이 닳아 관절면이 거의 맞닿아 있었는데요. 통증과 부종도 심각했죠. 환자분께서 수술 말고 조금 최대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좀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프롤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통증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무릎이 되도록 프롤로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연부 조직을 강화해 관절을 돕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신경이 지나가는 곳에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눌려있거나 흥분된 신경을 조금 가라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것을 확인해 프롤로 주사로 손상된 부분을 강화했습니다. 이 안에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요 인대를 많이 강화시키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했던 것이고요. 요 인대가 안에 있으면 체중 부하를 좀 대신해줘서 관절이 좀 편안해지거든요. 수술 대신 본인의 관절을 지킬 수 있는 치료를 원했던 이봉녀 씨. 하지만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수술을 피할 수 없는데요. 연골이 많이 닳아 있어서 사실은 저도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치료도 저희 믿고 잘 해주셔서 지금처럼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요. 다행히 양무릎이 보존적 방법인 프롤로 치료에서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한방과 운동 치료를 병행해 무릎 조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찰을 해보니까 인대 자체는 조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제가 눌러봤을 때 통증이 있고 관절면 자체에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아직 염증이 조금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운동이랑 저 인대 보강이랑 같이 또 꾸준히 해주시면 점점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도수 치료를 통해 주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실시합니다. 관절 상태에 맞춰 가벼운 운동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엉덩이에 힘 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쉬시고요. 무릎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 약간 균형 잡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무릎이 계속 이 자세를 유지하려는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에요. 치료 전 검은색으로 보이는 손상 부위가 회복돼 인대와 힘줄 등의 조직이 재생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께서는 잘 모르다가 원래 프롤로 치료라는 것이 인대가 증식하고 안정화되기까지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리는데 한 3번에서 4번 정도 치료한 이후에는 이제 조금 살 것 같다고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이 많이 호전됐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심했던 통증이 호전됐습니다. 설거지부터 청소 등의 집안일도 한결 편해졌는데요. 10년 만에 평범한 일상을 되찾은 겁니다. 지금은 다 나서 이제 운동도 마음대로 탈 수 있고 방도 좀 이렇게 앉아서 좀 닦을 수도 있고 설거지도 뭐 서서 잘한다든지 시장을 처제 잘 받고 와서 내가 음식 같은 것도 하고 전에는 그런 것도 하기 싫었는데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고 첫째 운동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좋습니다. 한동안 통증이 심해 운동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체중이 늘고 통증이 다시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는데요.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치료도 좀 잘 받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도 좀 잘 따라주고 또 내가 행복한 나날을 보내도록 노력도 하고 뭐 잘 살아봐야죠. 아프지 않게. 수술적 치료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주사나 약물적 치료를 먼저 할 것이냐에 대한 논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주사나 약물 등의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수술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 수술은 비가역적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존적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을 경우, 또한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일상생활이 안 될 경우, 그리고 질병이 너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유합니다. 통증은 원인이 아닌 결과입니다. 왜 통증이 생겼는지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통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인데요. 양방과 한방, 다각적인 통합 치료를 시행하면 괴로운 만성적인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의사가 한방과 양방을 동시에 공부하고 한 환자를 보고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협진 진료로 더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통증은 몸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 SOS 신호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단순히 통증을 억제하는 치료만 한다면 그 원인을 두고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을 파악하고 약해진 부분을 더욱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